어제 오후 평소 건강해 보이시던 옆집 어르신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70번째 생신을 조촐히 치르셨던 분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셨지만 응급실 의사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외관은 멀쩡했을지 몰라도 혈관과 근육의 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70을 넘긴 은퇴한 보건 교육 전문가입니다. 30년간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았고 은퇴 후에는 실버타운에서 15년째 생활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70이라는 나이는 결코 평범한 노년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건강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과도 같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도 90까지 건강하셨으니 나도 문제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생각은 지금 바로 접어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부설 노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유전적 소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며 나머지 82%는 전적으로 개인의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치아가 빠졌음에도 불편함을 감수하며 방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계단을 몇 칸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으십니까? 이처럼 사소하게 여겨지는 변화들이 실은 남은 생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독자 여러분께서 과연 건강 장수를 누릴 수 있는 체질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5가지 핵심 지표를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히 관리한다면 90이 넘어서도 맛있는 고기를 즐기고 두 다리로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경고들을 무시한다면 머지않아 병상에 누워 가족 여행을 떠난 친구의 사진을 보며 깊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구강 건강,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 장수를 위한 첫 번째 지표는 뜻밖에도 치아 건강입니다. 튼튼한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을 넘어 전신 건강과 젊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가 튼튼하면 몸이 젊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저희 실버타운에는 올해 80을 갓 넘기신 이민준 어르신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을 젊은이 못지않게 우렁차게 씹어 드십니다. 그 비결을 여쭈었더니 환한 미소와 함께 임플란트 하나 없이 전부 내 이빨이야. 이게 내 재산이지. 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노년의 건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올해 77이신 김수연 할머니의 경우는 안타깝습니다. 일찍이 어금니를 여러 개 상실하신 후로는 부드러운 유동식 위주로 식사하셨는데 몇 년 사이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잔병 치레가 잦아지셨습니다. 결국 지난달에는 폐렴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식생활의 작은 차이가 전신 건강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장수를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처럼 삼키는 식사에 익숙해지면 영양소가 체내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이는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혹자는 정말 치아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6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자연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6.4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씹는 행위가 곧 건강을 씹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분비되는 치매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뿐 아니라 구강 내류에 세균을 억제하는 항균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소화 작용을 돕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저작 활동 자체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므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작력이 좋은 노인들이 인지 기능 검사에서 30%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건강한 치아는 단순한 식사 도구를 넘어 삶의 질 전반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제가 실버타운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가 빠지면 근육도 빠집니다. 이는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고 자연스레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음식들이 대부분 단백질 함량이 낮다는 점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줄면 근육이 빠르게 소실되는 근감소증이 발생하고 이는 기초대사량 저하와 면역체계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치아 하나의 변화가 몸 전체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버타운에서 어르신들께 꾸준히 지도해온 치아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생활 습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식사 후 30분 뒤에 양치하십시오. 식후 입안은 산성화되어 있는데 이때 바로 양치하면 치아 표면의 에나멜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면 치아를 훨씬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한 번 반드시 혀를 닦으십시오. 혀 표면에 쌓인 설태는 세균의 온상이며 이 세균들이 치아와 잇몸으로 옮겨가 염증을 유발합니다. 혀 클리너가 없다면 칫솔 뒷면을 부드럽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셋째, 물로 입을 헹굴 때는 가글가글 소리를 내며 헹구십시오. 이 소리는 물이 치아 사이사이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잇몸과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이 간단한 3가지 습관과 더불어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단단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씹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조금 단단하더라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씹는 그 작은 행위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명료한 기억력, 젊은 뇌의 증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화에 따라 뇌세포 수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뇌 기능 자체가 반드시 쇠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료한 기억력은 뇌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곧 신체적 젊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올해 79이신 최연우 선생님이 계십니다. 중학교 국어교사로 40년 넘게 봉직하시고 은퇴하신 지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과 근황을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비결을 여쭈니 매일 일기를 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시 낭송 모임에 나갑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결국 기능이 퇴화하지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반면 실버타운에서 만난 74살의 강지훈 어르신은 오랜 기간 회계사로 일하셨지만 2년 전부터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 노화 현상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복용 중인 약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해 약 봉투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적어두는 상황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7%나 낮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도 지속적인 지적 자극과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이 실제로 향상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뇌의 놀라운 능력 덕분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망은 얼마든지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83세 윤서아 할머니께서 알파벳도 모르던 상태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해 1년 만에
외국인과 간단한 인사를 나눌 정도로 실력을 키우신 사례는 이를 증명합니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사회적 교류 또한 활발한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대화, 감정 공유 자체가 뇌에 깊은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연우 선생님의 시 낭송 모임 참여, 역시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었던 셈입니다. 기억력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뇌 활동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꿔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3가지 뇌 활성화 루틴입니다. 첫째, 익숙함을 깨는 양치질입니다. 평소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칫솔질을 해보십시오. 어색한 동작에 뇌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영역을 깨워 새로운 신경망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눈을 감고 일상적인 행동하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감은 채 양말을 신거나 신발끈을 묶어 보십시오. 시각 정보를 차단하고 촉각에만 의존하는 순간 뇌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셋째, 단조로운 일상 패턴 깨기입니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식사한다면 순서를 바꿔보고 매일 걷던 산책로 대신 새로운 길을 탐색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변화가 뇌에는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활동을 할 때 지금 나는 내 뇌를 단련하고 있다고 의식적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30% 이상 증폭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연우 선생님처럼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삶, 지금 당신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규칙적인 배변 습관, 장 건강의 청신호.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배변 활동은 우리 몸이 매일 보내는 건강 성적표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실버타운에서 가장 건강하시기로 소문난 분은 올해 83이신 배은경 할머니입니다. 지난 10년간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으신데 그 비결을 여쭈니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요. 그게 내 건강 비결이지. 60년 넘게 하루도 걸은 적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30분 뒤면 어김없이 화장실로 향하시는 꾸준한 생활 리듬이 면역력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76세 신동현 씨는 만성 변비로 수년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두 번 배변을 하시는데 식사량도 줄고 늘 피로감을 호소하십니다. 검진 결과 장내 유익균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규칙적인 배변 활동은 장 건강뿐 아니라 전신 면역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약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이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여 건강 장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단순히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넘어 체내 독소 축적을 막아 염증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만성염증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지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뇌축 이론에 따르면 장 건강은 정신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우울감이 심화되고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변비 환자의 우울증 발병률이 30%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장은 이제 제2의 뇌로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변비는 당연하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80, 90세에도 충분히 규칙적인 배변 생활이 가능하며 이는 작은 습관의 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장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실천법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둘째, 화장실에서 발끝 올리기 자세를 시도해 보십시오. 변기에 앉아 발 아래 낮은 발판을 두고 발끝을 살짝 올리면 해부학적으로 배변의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되어 장이 편안하게 열립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신호가 없더라도 5분 정도 앉아 계셔 보십시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일정한 리듬에 반응하여 점차 그 시간에 배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더불어 김치, 된장,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도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 강화와 소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은경 할머니처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오늘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신호, 걷는 힘, 생명력의 원천. 저는 어르신들께 걷는 힘이 곧 생명력입니다. 라고 늘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걷는 행위 자체가 살아있음의 증표이자 삶을 영위하는 근본적인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네 황보람 할머니는 올해 91살이시지만 매일 아침 15분씩 동네를 산책하신 지 어언 30년이 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엔 무릎 통증으로 2분도 채 걷지 못하셨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시며 걸을 때만큼은 내가 다시 70대가 된 것 같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72살의 문태영 씨는 코로나19 이후 외출을 극도로 삼가면서 체중이 8kg이나 늘고 계단 몇 칸에도 숨이 차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근 검진에서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2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걷기는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걷기는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걸을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염증을 줄이고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높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걷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감기 발병률이 43%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의 비결은 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걷기 습관 3단계입니다. 첫째, 단 2분으로 시작하십시오. 황보람 할머니도 처음엔 방 안에서 2분 걷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이번 주 2분, 다음 주 3분, 그 다음 주 4분처럼 점진적으로 늘리면 몸에 무리 없이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3개월이면 하루 15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걸을 때마다 이 한 걸음이 내 생명을 건강하게 이어주고 있다고 되뇌어 보십시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암시는 실제로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운동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혼자보다는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욱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풍경을 공유하는 동안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오늘 거실에서 단 2분 걷는 것으로 10년 후 당신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신호, 깊고 편안한 호흡, 심장 건강의 열쇠.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느냐에 따라 심장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 이는 곧 수명과 직결됩니다. 실버타운 인근에 거주하시는 85의 송재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명상 호흡을 실천하십니다. 최근 폐기능 검사에서 60대 후반 수준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받으셨는데 비결은 하루 3번,
3분씩 깊게 숨 쉬는 것을 꾸준히 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73살의 고민수 씨는 평소 한숨이 잦고 호흡이 얕습니다. 계단 몇 칸에도 숨이 가빠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최근 심장 기능이 또래 평균보다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DA의 연구에 따르면 잦은 한숨과 얕은 호흡은 심장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한숨을 자주 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60%나 높다고 합니다. 얕은 호흡은 체내 산소 공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해하여 혈액을 산성화시키며 이는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면역력까지 약화시킵니다. 반면 깊고 의식적인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박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움직여 내부 장기를 마사지하고 혈액순환과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얕아지므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송재화 할아버지께서 20년 넘게 실천해 오신 333 호흡법입니다. 첫째, 코로 천천히 3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아닌 배가 볼록하게 나오도록 횡격막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둘째, 입을 살짝 오므리고 3초 동안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촛불을 불어 끄듯 천천히 끝까지 내쉽니다. 셋째, 이 과정을 하루 3번, 아침 기상 직후, 식후, 잠들기 전, 각 3분씩 반복합니다. 호흡 연습 시 손을 배 위에 가볍게 올려 숨을 들이쉴 때 손이 올라가고 내쉴 때 내려가는지 확인하면 올바른 복식 호흡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호흡법은 폐기능 개선뿐 아니라 고혈압, 불안,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저희 실버타운에서는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 70%가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잠시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 숨결 하나가 당신의 생명력을 깨우고 있습니다. 건강 장수의 열쇠는 유전이 아닌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당신은 몇 가지나 해당되셨습니까? 만약 3가지 이상 일치한다면 이미 건강 장수를 위한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 설령 1~2가지에 그쳤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신호들이 나이가 아닌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부모님께서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다 해도 현재 당신의 생활 습관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유산은 얼마든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열쇠는 유전자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과 실천 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물 1잔, 저녁 식사 후 10분의 산책, 하루 3분의 깊은 호흡.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탱하는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확고한 다짐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작은 습관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수명 연장의 비결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꿈꾸신다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글이 당신의 건강한 삶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건강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